최근에 비트코인이 지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알트코인들도 뭐 앱토스가 좀 대장이죠. 이 펌핑장이 시작됐는데, 일단 비트코인 원화기 점을 일봉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분석을 해보면, 이 전체적인 시황은 그 실시간 스트리밍, 그거 보고 전체적인 시황을 참고하시면 돼요. 뭐 제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은 단기적인 상승은 오지만, 뭐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만 상승한 후에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시황, 뭐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일단 분석을 해보자면, 물론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게 뭐 100%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실적으로는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참고만 해서, 지금 보시는 거 일봉인데 일단 참고만 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전체적인 뭐 비트코인 뭐 차트 보시게 되면 뭐 하락 추세는 맞을적으로는요.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지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단기 불장이라고 하지만 이 고점 대비 하락률 대비 뭐 단기 반등일 뿐이에요. 실적으로는요. 하락률 대비 단기 반등일 뿐인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 일봉상 뭐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 뭐 저점과 저점의 연결, 고점과 고점의 연결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일봉상 뭐 한 1년 정도 추세가 되겠네요. 지금 일봉 추세니까 대략적으로 레인지가 2022년도 2월부터 지금 대략적으로 1년 정도 레인지를 보시게 되면 뭐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일단 돌파를 했어요. 이 구간이죠, 실적으로는요. 여기서 양봉으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다는 거죠.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이 시점부터 양봉을 세우면서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지만, 그럼 다음 저항 때는 어디냐? 뭐 추세선에 뭐 정의는 없어요, 실적으로는요. 뭐 개개인마다 일단 뭐 보는 시각이나 보는 시각이나 뭐 라인에 따라서 전체적인 뭐 답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일봉상 1년 정도의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다는 거죠. 돌파를 했고, 전체적으로 그럼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적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흰색으로 해볼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최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게 되면, 물론 하락 추세는 맞지만 이 레인지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실적으로는요. 물론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흰색 선상의 라인을 타고 움직이게 되면 이 고점 라인이 6,400만 원 구간인데,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6,400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거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흰색 추세선 자체도 하락 추세는 맞지만 이 진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1년짜리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지만 이 라인을 타고 다음 저항 라인까지 상승하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해서 다음 추세선 라인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이 저점과 저점을 보지 않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보지 않고 그 앞전에 움직였던 이 저점을 보는 거죠. 저 저점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추세선 라인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보는 거죠. 이 저점과 저점을 저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녹색으로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최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게 되면, 현재의 흐름상 이 저항 라인 대략적으로 3,600만 원 라인이 맞아 보인다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이 흰색 산성이 흰색으로 올라가기에는 일단 가격 갭이 너무 크고, 가장 이상적인 저항 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 도 없애서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 녹색 선상에 이 최소 이 녹색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노란색 선상에 추세선 상단 저항까지는 아직 힘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 일적으로는요. 현재로서는 이 추세선 라인 물론 현재 단기적인 반등은 맞지만 최소 이 3,600만원 라인까지 3,600만원 라인까지는 일단은 뭐 조정을 준 다음에 최소 600만원 라인까지 조정을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일적으로는요.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일적으로는요. 자,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저항대 매물대. 이 비트코인 선물은 숏이 있죠. 숏. 이 매물대에서 일단은 뭐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숏을 상당히 많이 취할 거란 말이죠. 일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숏 물량 매도 압박을 받고 있죠. 여기서 지금 계속 꼬시는 거죠. 못 올라가는 척. 못 올라가 꼬시면서 이 매도 물량을 한번 받고 매도 물량에 숏 물량을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청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 현재 너무 눈에 보이는 매도 물량 어떻게 매물대죠. 매물대긴 한데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서 지금 숏을 뭐 가격 갭이 상당히 높죠. 대략적으로 뭐 원화기점으로 3천만원에서 3,400만원 라인에 지금 숏 물량이 대거 지금 포진해 있긴 한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기간 레인지는 8월달부터 물량이 일적으로는요. 8월달부터 11월달 대략적으로 3개월 물량이긴 한데 이 3개월 물량의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3개월 매도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년의 추세선 저항 라인을 뚫어냈단 말이죠. 그거는요. 이 1년짜리 지금 추세선 저항 라인을 뚫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길죠. 실적으로는요. 기간이 더 긴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지금 너무 눈에 보이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주고 뚫어낼지 여기서 살짝 조정을 얼마 안 주고 여기서 매도 물량 쇼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노란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조정을 좀 더 크게 주고 현재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 실적으로는요. 뭐 최대 조정은 뭐 이 구간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뭐 2,600만 원에서 2,400만 원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파동이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말하는 상승 파동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현재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파동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런 식으로 상승 파동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단기 파동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조정 라인 일적으로는요. 현재 조정이 들어와도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파동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매물대를 뚫어낼 건지 이 고점의 매물대를 손절시키면서 뚫어낼 건지 아니면 막바로 여기서 조정을 주는 척 하면서 이 매물대 이 왼쪽에 매물대 숏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이 숏 물량이 터지게 되면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으로는요. 이 좌측의 매물대 물량이 터지게 되면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 빠르게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숏 물량이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숏 물량의 에너지를 발판 삼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지 라인이 없어 보이죠. 일적으로는요. 이 바닥 밑으로는 지금 지지 라인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노란색 선상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해서 단기적인 고점 라인은 3,600만 원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물량 일단 이 물량 고점 물량은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적으로는요. 어떤 식으로 터트릴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측의 고점은 너무 개인들이 알고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주면서 매도 물량을 계속 쌓아놓으면서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뚫어낼지, 아니면 한 번 더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 저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로 돌파를 할 건지. 근데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펌핑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조금씩 천천히 조정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해요. 실적으로는요. 이 조정 파동으로 상승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으로 상승을 해야지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 동안 다른 알트코인들이 펌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펌핑하기 쉽고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 조정을 줘야지만, 하지만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파동 자체는 상승 파동이다 현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닥권에 지금 끌어올릴 때 특별히 뭐 좌측 매물대 보시게 되면 지지라인을 밟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이 지지라인을 밟지 않고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트 레인지상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저점 구간이죠. 일적으로는요. 이 저점 2021년 1월달 이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잡게 되면 외곽 추세가 나오거든요. 실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외곽 추세가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대외추세선 지지라인을 밟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자, 이 추세선을 없다고 보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외추세선 라인을 지금 타고 외추세선 라인을 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는 설명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올려놓은 업로드 영상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시황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일봉상 외추세 지지라인을 밟고 지금 반등 중에 있다. 아마 이때 설명 내용일 걸적으로는요. 이때 당시에 지금 외추세선 라인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현재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매물대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 추세선이나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짧은 지지라인이나 저항라인보다는 기간이 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캔들의 자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지지와 저항은 더 강하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3개월짜리 저항 라인이 매물대죠. 실적은요. 이 3개월, 2022년도 8월부터 2022년도 11월, 약 3개월 동안의 매물대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현재 3개월 동안의 매물대가 버티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1년짜리 추세선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고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년짜리에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개월짜리 매물대, 단기 매물대는 지금 이 구간에 돌파를 했죠. 지금 1년짜리 2022년도 1월 달부터 뭐 지금 1월로 잡아도 이 1년 동안의 이 추세선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3개월짜리 매물대는 1년짜리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기서 이 매물대가 너무 눈에 보이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을 이용해서 이 물량을 청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1년짜리 추세선 라인을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고 다음 추세선 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다음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의 연결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잡고 작도를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바닥권 추세선은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얘는 이 고점의 추세선 라인을 이 고점에 추세선 떨어지는 각도를 잡기 위해서 이 저점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저점 바닥 하단 추세선을 없애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상은 대삼각, 하락 삼각 세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일적으로는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하락 추세긴 하지만 워낙 큰 하락 삼각 세경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저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저런 식으로 지금 하락 삼각 세경으로 움직이지만 이 레인지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레인지 폭이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최소 이쪽 매물대는 저항 매물대 숏 물량을 터트리면서 이 저항 라인을 때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고 현재로서는 물론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 번 더 빠질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이 접점 라인을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물론 현재 예측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현재 뭐 움직임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저런 식으로 지금 하락 삼각 세경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 이 저항대 하락 삼각 세경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거는 변함이 없을 적으로는요. 하지만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이 돌파가 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하락 삼각 세경 이 삼각 상단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 매물대가 워낙 두꺼워요. 일적으로는요. 이쪽 매물대 여기라 봐야 일적으로는요. 이쪽 매물대가 너무 두껍다라는 거 일적으로는요. 하락하던 주가 왜 이쪽 매물대 4천만 원에서 4,400만 원 매물대가 두껍냐면 이 하락하던 주가를 브레이크를 걸어줬죠. 일적으로는요. 이 하락하던 주가를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이 구간이 무너지니까 이 앞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지지 구간이 무너지니까 이탈하는 후에 바로 저항으로 작용하고 지금 주가가 빠졌죠. 일적으로는요.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런 식으로 횡보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일적으로는요. 높기 때문에 뭐 최대 현재로서는 최소 3,600만 원이고 최대는 뭐 4천만 원. 그래서 현금화 전략을 하고 만약 이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빠지는 거 다시 한번 저점에 빠지는 건 변함이 없는데 만약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냐면 여기서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저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양지지 라인을 받으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저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타고 이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을 타고 저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흐르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저런 식으로 지금 1번 시나리오적으로는요 1번 시나리오 저런 식으로 상단 저항을 맞고 바로 하락 삼각 세계형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이 상승 탄력을 받아서 하락 삼각 세계형을 돌파를 한 후에
조정 가장 강했던 조정 라인 조정을 받으면서 저런 식으로 쏟아지느냐.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떨어지는 기간이 좀 길겠죠, 제적으로는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기간보다는 여기서 이제 횡보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삼각수렴을 타고 움직이느냐. 둘 중에 하나죠, 실적으로는요. 결과론적으로는 돌파를 해도 떨어진다는 뭐 뷰는 변함은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왜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현재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서 인플레이션 쇼크로 전체적인 주식이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양적 완화를 이때 실행했죠. 2020년 2월 달일 거예요. 이때죠. 아마 2월 달로 알고 있어요. 뭐 2020년도 반토막 왔을 때니까 1200에서 600. 이때 당시가 코로나 쇼크거든요. 이 코로나 쇼크인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증시를 다 끌어올렸죠. 전 세계 증시, 부동산,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증시, 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입되면서 다 끌어올렸지만 여기서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다 폭락을 했죠. 돈을 걷어들이는 돈을 풀었다가 돈을 걷어들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면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진입하게 되면 현재 인플레이션 쇼크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긴 한데 이 인플레이션 쇼크보다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더 크다라는 걸 일적으로는요.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전체 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반등은 오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밑으로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등이라고 봐야죠, 일적으로는요. 뭐 제가 보는 기점이에요, 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올려드린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업로드 영상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쇼크는 받겠지만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단기적인 저점을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비트코인은 스태그플레이션 물론 비트코인도 쇼크를 받겠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좋아요. 일적으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받고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겠지만 비트코인은 스태그플레이션 단기 쇼크를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그 개념 자체가 양적 완화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양적 완화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건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접어들게 되면 지금 달러 기축 통화죠. 달러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물론 그 개념 자체는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다음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온 거고 양적 완화 자체가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발생된 쇼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해 그걸 잡겠다고 인플레이션 발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양적 완화 달러를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의 완전 실패. 즉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죠. 기축통화로서 시장의 신뢰도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축통화로서 신뢰도를 잃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2007년도에 이걸 예측하에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니까 양적거나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냈다가는 언젠가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대 급보에 만들어진 게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명분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적으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일적으로요.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단기 반등돼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고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밑으로 빠지겠지만 비트코인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미국의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그 반대 급부로 달러의 반대 급부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최대 빠지게 되면 뭐 1600? 뭐 이 구간으로 보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서 이 돌파를 해가지고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를 해서 이 강했던 이 횡으로 움직이는 저항 라인에서 횡보를 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맞으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 꼭지점 한 1600만 원 라인까지는 일단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최소 1600만 원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하고 겹치거든요. 바닥에서 시간 조정이 거치게 되면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지지 라인을 밟고 움직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죠. 하락 삼각 수정 상단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횡보를 거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잡고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실행하는데 못 잡게 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전체 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면 이 횡상, 이 하락 삼각세경의 양지지 구간이자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 대략적으로 한 1600만 원까지 밟고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좀 좋게 보고 있긴 해요. 왜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냐면 실제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뭐 대체할 자산이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미 쓸 수 있는 카드 오일과 금 기축 통화를 방어하고자 오일과 금의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대체할 자산이 없다라는 거죠. 일적으로는요. 이거는 그 마찬가지로 이걸 영상 하단 설명란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기축 통화 다른 유튜버 건데 달러가 어떤 식으로 기축 통화를 확립을 했는지 나오는데 이걸 기축 통화를 확립하는데 미국에서 달러하고 오일을 사용했거든요. 일적으로는요. 달러하고 오일을 사용했는데 이미 지금 달러하고 오일은 서버링 카드죠. 실적으로는요. 서버링 카드고 만약에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 현재로선 뭐 딱히 대체할 자산이 없다라는 거죠. 뭐 부동산, 농산물이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실적으로는요. 그래서 현재 대체할 카드는 이미 오일과 골드 카드를 써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를 방어하고자 오일과 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하면서 양적 완화의 완전 실패,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 대체할 자산이 딱히 없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달러의 반대 급부하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자체는 잘못된 정책이다. 라는 반대 급부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실적으로는요. 시중에 경제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돈을 풀어내서 부양하는 경기는 언젠가는 경제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 반대 급부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고 해서 미국 쪽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비트코인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자체를 시장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는요. 왜냐면 양적 간의 반대 급부에 만들어지는 게 이 비트코인 이 상품 자체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100%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마찬가지. 이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황은 그 1시간짜리 직전 업로드 영상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보셔야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이 비트코인은 한 국가에서 100%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뭐 기업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뭐 테슬라, 메타, 뭐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맘만 먹고 압박이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은 한 국가에서 100%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골드, 은, 석유, 광물도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서 100% 소유할 수 없는 자원이에요. 일적으로는 자산이죠. 이 한 국가에서 100%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은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적으로는요. 왜냐면 미국에서 아무리 던진다고 하더라도 뭐 아시아나 중국 다른 나라에서 받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일적으로는요. 이게 100% 시장에서 없어지게 만들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던져야 돼 밑으로. 미국 그러니까 한 날, 한시, 한 타이밍에 다 같이 던지게 되면은 뭐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이쪽으로는요. 미국에서 아무리 찍어 누른다고 던지는 물량을 다른 각 국가 개인이 받게 되면은 시장에서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각종 규제를 찍어 누르고 있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100%한 국가에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단기 조금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일적으로는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와서 동시 자산, 주식 자산이 무너질 때, 뭐 이후 1,600만 원 구간 여기서 받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우상향 해서 다시 한번 뭐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각종 규제는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는 입장이에요. 실적으로는요. 없, 없앨 수 없는 입장에서 일단 각종 규제를 걸어놓고 각종 규제를 걸어놓고 상승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횡보로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기축통화의 달러를 압박하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실적으로는요. 똑같은 상승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급등으로 상승하게 되면 달러를 더욱 더 압박할 수밖에 없죠. 쇼크를 맞고 스태그플레이 쇼크를 맞고 이런 식으로 바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기축 통화의 신뢰도가 더 이뤄지게 될적으로는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조정받은 현재 미국에서 걸어놓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저런 식으로 횡보 점진적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물론 압박을 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횡보 상승 각종 규제로 인해서 횡보 상승으로 일어나게 되면 달러의 압박이 좀 덜하다는 거죠. 이쪽으로는요. 덜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일적으로는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급등보다는 저런 식으로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변동폭이 줄어드는 거죠. 일적으로는요.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일단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환율과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저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지 좋아요. 일적으로는요. 그래야지 자산으로서 더 가치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기 상품처럼 막 급등했다 급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변동폭은 줄어들지만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삼각수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 삼각세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걸적으로는요. 해서 최소 이 삼각수렴의 상단
이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 구간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좀 보기 좋게 이걸로 지금 삼각 현재 1번 시나리오죠. 1번 시나리오는 저런 식으로 FM대로 삼각 하락 쐐기형대로 움직이면서 자, 저런 식으로 FM대로 움직이느냐? 현재 저런 식으로 FM대로 움직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저점을 깨진다는 뷰는 뭐 변함은 없어요. 저런 식으로 FM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아마 또 이 삼각 수렴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계속 상승할 거라 보고 있는데 돌파가 되게 되면 다음 매물대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 다음에 이 그렇죠 뭐 4천만 원 구간이죠.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음 저항대 라인에서 조정을 받다가 저런 식으로 빠지느냐. 뭐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을지거든요. 해서 일단 비트코인이 이번 반등할 때는 일단은 현금화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현금화 할 가능성이 높고 현금화 했던 걸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이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갔을 때가 이 현금화했던 자산을 이 현금화했던 자산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 뭐 이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치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장기 가치 투자로 들어갈 것이냐 라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진 뭐 최소 2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50% 하락이 일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 이 쇼크가 이 단기적인 이 쇼크가 50% 쇼크죠. 4천에서 2천만 원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50% 쇼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화를 해서 이 구간에서 뭐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현금화를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터지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밑으로 쏟아질 때 여기서 현금화했던 자산을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물론 기간은 걸릴 수 있겠죠. 기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자산을 밀어놓고 중장기 존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모르겠고 그냥 비트코인 갈 것 같다 하면 뭐 들고 계셔도 되는데 여기서 청산을 하고 바닥에서 하면 물량을 2배 정도 더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제가 보는 뷰인데 저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 쇼크 이후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주식에 있어서는 장기 약재예요. 주식, 부동산에서는 장기 약재이지만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단기 약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죠.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 터지면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단기 쇼크를 받겠지만 단기 쇼크 받은 후에 부동산,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쇼크를 받겠지만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쇼크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는 호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발판 삼아서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상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해야 된다. 왜?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 달러를 풀어내는 양적 완화의 완전 실패를 뜻하는 거고, 이 양적 완화의 완전 실패면 어떤 경제 위기를 불러온 거죠.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하게 되면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흉은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 달러이기 때문에 시장 신뢰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의 반대 급부하에 이 미국발 2007년도 거예요. 2007년도 미국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똑같은 코로나 때와 똑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죠. 돈을 풀어내기 시작했죠. 시장이 무한대로. 이때 당시 반대 급부하에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런 식으로 경기가 무너지니까 달러를 시중에 무한대로 뿌려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경제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미국 쪽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는데 그때는 성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도 인플레이션 발생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발생을 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막아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실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었죠.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의 완전 실패가 되게 되면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절대적인 상승 명분이죠. 절대적인 상승 명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달러의 위상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어요. 실적으로는요. 왜냐면 그 코로나 터지니까 물론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기를 띄워놨어요. 실적으로는요. 전 세계. 왜냐면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넘쳐날 수 없는 돈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입되면서 자, 이때 당시에는 좋았죠. 실적으로는요. 아, 역시 미국이다. 미국 대장이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니까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그죠? 전 세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입되면서 전체 자산 시장이 신고가를 찍었죠. 돌파를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 잘 보세요.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 인상은 이거 지금 미국에서 또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똥을 싸질러 놓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리 인상을 올려놓는 거 지금 나만 살겠다고 미 자국만 살겠다고 지금 어떻게 먹튀 전략이죠. 실적으로는요. 이 먹튀 전략을 실행하면서 전 세계 국가죠. 특히 외환 보유가 작은 남미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 사태가 더 안 좋아요. 실적으로는요. 지금 디폴트 국가부도 원흉은 지금 미국 쪽에서 나만 살겠다고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남미 국가들 뭐 아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다 위태위태하죠.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올라가면서 그 원흉은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실적으로 뭐 남미 일부 국가들은 이 코로나 때 단기적으로
미국이 살렸지만 지금은 안정. 코로나 때 단기적으로 미국이 살렸죠. 전 세계 경기를 으쌰으쌰해서 살렸는데 현재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좀 디폴트, 국가보도, 강달러로 인해서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지금 미 자국 본인만 살겠다고 지금 먹튀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너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반대 급부하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 지금 비트코인 유실된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일적으로는요. 비트코인이 유실된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유실된 물량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900만 개 정도 지금 뭐 채굴됐다고 하고 현재 200만 개 정도 잔여 채굴량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유실된 물량이 한 300만 개가 넘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다 채굴이 됐다고 봐야죠. 일적으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유실된 물량 잔여 채굴량을 하게 되면 지금 1900만 개가 현재 전체 채굴됐고 이제 더 이상 채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뭐 중장기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일 줄은요. 자산 중에 하나고 이게 지금 튤립 버블, 뭐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 튤립 버블 차트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버블을 타고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단기적인 버블을 타고 상승을 했고 뭐 튤립 버블과 비슷하다. 뭐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비트코인 틀린 게 뭐냐면 이때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차트가 정말 안 나오는데 이때가 비트코인 1차 버블이라고 얘기했죠.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여기서 지금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버블이 터지면서 버블이 끼면서 지금 1차 버블이 나왔을 일적으로는요. 2018년도에 1차 버블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급락을 했었어요. 일적으로는요. 어디까지 떨어졌죠? 1차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버블이 한번 터지고 여기서 급등 버블을 타고 그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튤립 버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차트가 저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저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 역대 자산 버블 중에 고점 버블을 한번 터지고 나서 역대 자산 뭐 차트 보시게 되면 버블 때는 똑같아요. 저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거 똑같죠. 급등을 하는 거 똑같고 급등을 하는 후에 저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적으로 역대 자산 뭐 튤립 버블도 그렇고 근데 왜 비트코인이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높냐면 이 1차 고점 버블을 1차 고점 버블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자산은 없었다라는 거죠. 일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여기서 거의 다 시장이 사라졌죠. 1차 버블을 타고 1차 버블을 타고 상승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가격이 다시 한번 급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뭐 튤립 버블 차트도 제가 안 봤는데 비슷할 거예요. 튤립 버블도 1차 버블을 타고 상승을 했다가 횡보를 하면서 시장에서 아웃 시즌 종료했지만 역대 버블 자산 중에서 역대 버블 자산 중에선 1차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했던 자산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바닥을 횡보를 하다가 대부분 시장에 사라졌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처럼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자산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버블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버블 자산 중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 시장에서 사라졌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 버블의 고점을 돌파했던 자산은 없었다라는 거죠. 해서 비트코인은 버블은 아니다. 최소. 해서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적고 또한
비트코인은 금, 은, 뭐 광물, 오일과 같이 한 국가에서 100%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 100%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업로드 영상이나 직전에 스트리밍 영상, 뭐 지금 설명드려도 이것만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지, 뭐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는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직전 업로드 영상이나 스트리밍 영상, 이걸 참고하셔야지 지금 설명한 전체적인 내용,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쇼크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반등이 있고, 단기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뭐 이제 고점이 올라갈 때는 현금화를 하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돼서 전체적인 자산,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빠른 속도로 빠질 때, 거기서 현금화했던 자금을 비트코인에 밀어넣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중장기 홀딩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고, 물론 제가 분석한 게 100% 맞지는 않겠죠. 뭐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이니까.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 뭐 95% 이상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때랑 똑같죠. 닷컴 버블 때도 수많은 주식들이 이제 닷컴 버블 타고 급등을 했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뭐 시장에 거의 다 사라졌죠. 시장에서 거의 다 사라졌고, 거기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중장기 살아남아서 한때 뭐 미국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죠. 뭐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게 되면 전체적인 코인도 쇼크를 받겠죠. 코인도 쇼크를 받고 이 시장의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살아남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비트코인만 살아남는 게 아니겠죠. 뭐 극소수의 코인들이 살아남겠죠. 뭐 리플, 뭐 이더리움, 뭐 극소수의 알트코인들, 기술력이 검증되고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코인들이 살아남겠죠. 지금 재단의 백서 내용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 이제 재단의 검증을 거치겠죠. 시장에서 요구를 하겠죠. 현재 백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의 시간을 갖겠죠. 하지만 알다시피 이 백서의 내용대로 진행되는 코인들이 거의 없다고 전무후무하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코인들은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일부 극소수의 코인들, 극소수의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강한 비트코인 이상으로, 뭐 알트코인은 뭐 시총이 낮으니까 실적으로는요, 낮고,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대항마는 이더리움이죠, 실적으로는요. 이더리움, 뭐 리플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은 미국에서 개주제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없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뭐 중장기적으로 리플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현재 견제할 수 있는 코인이 미국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견제를 해야죠.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보다는 이 이더리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급등시키는 것보다는 이더리움을 급등시키는 게 좋거든요. 뭐 이더리움 붙어 있는 게 많죠. 뭐 NFT 포함해서 이것저것 붙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이 좀 낮겠죠. 그래서 물론 똑같이 상승을 하겠죠.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도 상승을 하겠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속도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 속도 아니면 뭐 리플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기축이니까 뭐 10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한 4? 비트코인 4, 이더리움 3, 리플 3,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지 않느냐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일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현재 전 세계 주식,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이건 결과론적으로는 다 미국이 지금 싸질러 놓은 똥이에요, 일적으로는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게 되고,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터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다 터지는 거죠. 달러 돌려막기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간단히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다 터지는 거죠. 미국에서 달러로 돌려막기 하다가 터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은 전 세계 증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부도 터지는 국가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막 디폴트 국가부도.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터지게 되면 일단 뭐 남미 국가 남 외환 보유가 적은 뭐 남미 국가들 국내도 뭐 적지 않겠죠, 쇼크가. 줄줄이 터질 거예요. 줄줄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을 원망하겠죠. 야, 그 달러, 너 때문에 미국의 달러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판단을 해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겠죠.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은 눈을 돌리겠죠. 시장 참여자들이 눈을 돌리게 되면 이 달러의 정책에 반대 급부하에 어떻게 이게 명분이 생기는 거죠. 스태그 플랜이 터지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상승 명분을 완전히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재의 경기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 경기 상황을 비트코인은 2007년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니까 그때 당시 예측을 한 거니까 상승 명분을 받아서 완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계속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일적으로는요. 금리를 계속 때려 올리면서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뭐 알프스에서는 뭐 눈이 안 내리고 뭐 어디서는 그죠? 뭐 알프스에 눈이 안 내리지 스키를 못 한다고 하죠. 이 기후 변화가 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작황, 수확량이죠. 농산물이 그 기후에 상당히 민감하죠. 기후가 변하게 되면 작황에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이 되고 작황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일적으로는요. 감소가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뭐 밀, 빵, 뭐 사람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그 가축의 주식이 하죠. 뭐 소, 닭 전체적으로 올리죠. 실적으로는 물가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감소, 그로 인한 물가 상승률은 미국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적으로는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 쪽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왜냐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틀리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아무리 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그 상황이 오게 되면 현재 인플레이션인 다음 단계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직전 뭐 업로드 영상이나 스트림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건 그래요. 일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올라왔을 때 현금화를 하고 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존버를 탄다. 어디까지? 신고가 돌파를 할 때까지.